요 문제랑 요 문제랑은 사실 동일한 겁니다. 자, 요런 문제 동일한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처음에 써준 얘가 유형 7번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저기 있는 쟤는 유형 8번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풀이는 동일합니다. 오케이? 밑을 R로 주나 밑을 X로 주나 어차피 미지수는 동일하거든. 그래서 지금 뭐 좀 몇 번이야? 151번 같은 경우에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이 녀석이 뭐 할 때? 수렴할 때라고 합니다. 수렴하기 위한 조건 찾아가야지. 그냥 R의 n승만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수열에 대해서 만약에 수렴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들의 풀이는 뭐가 넘어가요? 절대값 R의 범위로 넘어갑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네 가지로 풀라 그랬어. 요렇게 네 가지. 뭐? 작을 때, 클 때.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다? 지난번에는 내가 안 써줬지만 이번에 써줄게요. 뭘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파란색은 안 써도 되는 거, 너희들이 참고만 하는 거. 결국 R의 n승은 0이다. R의 n승은 무한대다. 물론 부호는 모르는 무한대입니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얘는요. R에다가 1을 넣으면 되니까 그냥 얘는 뭐다? 1이 된다. 리미트 R의 n승은 뭐다? 진동한다. 요 네 가지의 사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은 뭐가 돼? 빠바밤 마이너스 1. 얘는요 R 맞죠? 얘는요 0. 얘는요 없음. 이렇게 넘어가야지. 됐죠? 그래서 너희들의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답은 뭐다?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이 문제는 151번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일단 패스할게요. 뭘 물어보는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먼저 요 녀석을 일단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너희들 이번 시험에서 수의 극한만 나오냐? 함수의 극한이랑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RPM 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풀 풀 때도 마찬가지고 수열의 극할 때는 수열의 극한만 나오고 함수의 극할 때는 함수의 극한만 나와. 섞여 있지가 않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구분을 잘 하는데 이렇게 딱 등장하는 순간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착각해서 는 X로 갑니다. 희한한 실수를 해와요. 미쳐요. 하지 마요. 누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알았죠?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가네. 아 그럼 이건 뭐다? 등비수열의 극한이고 이것도 뭐다? 등비수열의 극한이네. 등비수열의 극한 단원으로 넘어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형태 똑같이 풀어주는 거죠. 첫 번째 뭐 할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뭐 할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세 번째 뭐 할 때? x가 1일 때. 네 번째 뭐 할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근데 참고로 3, 4번은 함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다면 문제에서 예시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지. x의 2n승 꼴로 열심히 등장하고 있다면 그때는 3, 4번 한 방에 갑니다. 뭐로요? 1로요. 알았죠? 이거 하나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절대값 x가 1일 때로 풀 때도 있을 거야. 그때는 지수를 잘 봐. 2n승일 거야 분명히. 2n승, 2n 플러스 1승. 2n승, 2n 마이너스 2승.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어쨌든 각각의 풀이는 뭘 이용하는 거다? 얘는 리미트 x의 n승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얘는 리미트 x의 n승이 뭐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물론 여기서의 무한대는 진동형 얘기입니다. 알았죠? 진동형에 대한 얘기예요. 아, 진동형일 수도 있다고 해야 되는구나. 양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진동일 수도 있어. 알았지? 그 다음 세 번째 x가 1이면 뭐예요? 리미트 x는 자체가 1의 n승이니까 그냥 1이 될 거고 리미트 x의 n승은 뭐예요? 진동이 되겠죠. 맞죠? 자, 갑니다. 얘는요. 어떻게 돼요? 이 fx가 뭐가 된다? 1 누구야 방금? 그렇지. 여기서의 fx는 뭐다?
그렇지. 선생님, 이거 음이 무한데? 네, 다시. x가 음수 쪽에 있으면 진동 아니에요? 진동, 결국 무한대로 가는 놈끼리 부호가 똑같잖아. 둘 다 x의 n승이잖아. 부호 사라집니다. 무조건 양수 1이에요. 알았죠?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요, f1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예요? 2. 얘는 f-1입니다. 어때요? 없어요. 없으면은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비워둬야 돼요. 요거 점으로 쓴 사람들 다 틀린 거야. 그린 사람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데 그리는 거 어디 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좌표평면에 자세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뭐 하면 돼? 2x 플러스 1.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1인 기울기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만약에 x절편, y절편 그린다. 으악! x축과 y축을 그린다 치면 어떻게 하면 돼? y축은 여기 들어가면 되고 얘가 얼마다? 2다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x축은 어디 있다? 여기 있겠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알았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뭐가 돼요? x입니다. 자, 여기가 1, 얼마예요? 1,3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1로 그려주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도 똑같이 y는 x입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이어서 그대로 기울기 양수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를 2에다가 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요?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끝. 이게 fx야. y절편 2 아니야? 1이네. 미안요. 1이구나. 됐죠?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자, 실제 문제는요, 한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유형 몇 번이야? 7번? 유형 7번에 물어본 것처럼 뭐 F1을 구하세요, F2를 구하세요, F3을 구하세요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미트 또 x가 3으로 갈 때 아니야 1로 갈 때 fx라던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fx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래프 그려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만 물어보면 사실 대입하면 되지. 이걸 그래프를 왜 그려? 근데 거기서 또 장난치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프 그리는 걸로 너희들이 꼭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개 정도는 그래프 그려봐. 알았죠? 이 녀석 똑같은 거 있지 않나? 거의 똑같은 거. 148번 거의 똑같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냐면 활용형으로 가보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유형 9번과 유형 10번은 사실 동일하죠. 맞죠? 수렴하도록. 그러면 뭐다? 너희들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써줬던 거 등비수를 할 때 뭐요? 첫째 항이 0인 거 빠뜨리지 마세요.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등비 급수랑 헷갈리지도 마세요. 알았죠? 자, 뭐 빨리 하나만 풀어보자. 몇 번? 163번. 꼬고. 164번 풀까? 야, 163번 풀래? 4번 풀래? 오케이, 3번 풀어. 자, 아래 n승이 수렴한다고 합니다. 아래 n승이 수렴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수렴하는 거 찾기. 뭐야? 결국 물어보는 것도 등비수열이고 주어진 것도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R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를 이용해서 기억. 공비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R이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R의 범위를 만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수렴하니 안 하니? 안 하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도 마찬가지. 누구의 범위 찾기? R-1 나누기 3의 범위 찾기. 그러면 어디? 순서대로 가자. R-1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3으로 나눠볼까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거 어때? 수렴하는 범위에 속한다. 그치? 니은은 참.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답 몇 번 나오든 보영아? 2번인가요? 기억, 니은. 뭐? 자, 디귿까지야. 제일 이상하다. 자, 그럼 디귿은 뭐부터요? 2분의 R의 범위를 찾아볼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서 뭐 하자? 1 빼자. 그럼 어때? 얘 때문에 틀렸다. 그치? 여기 때문에 탈락.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갈 때 조심하자. 자, 역수 만들어야 됩니다. 얘들아, 참고. 예를 들어서 R이 3보다 작다. R의 역수는요, 3분의 1보다 크다.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면요, R의 역수는요, 마이너스 1의 역수보다 작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R이 만약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R의 역수는요? 그렇지. 자, 그러면 리을은요? R의 범위, 어디 갔어? R의 범위가 여기 있으니까 R의 역수의 범위는 어떻게 돼? R의 역수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돼? 역수로 뒤집어서 부등호 방향 바꾸고 하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 그렇지. 건하로 가야 됩니다. 자, 왠지 알죠? 요거는 참고하세요. R의 범위를 지금 어떻게 준 거야? 이걸로 준 거죠. R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냥 사이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알았죠? 분명히 R은 0은 아니라는 조건 줄 겁니다. 그때 여기서 요 녀석 역수를 만들어 보자. 그럼 어때요? 역수 만들어도 마이너스 1 부등호만 바꿔요. 여기도 어때요? 역수를 만들어요. 그래도 그대로 부등호만 바꿔요. 근데 여기는 어쩔 거야? 여기는 아니요. 그대로 냅둡니다. 왜? 얘는 0보다 작다라는 부호 알려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은 이건 부호 음수야, 양수야? 음수잖아. 음수는 역수로 해도 음수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부호 알려주는 거라서 역수의 범위로 갈 때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알았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로 갑니다. 수렴하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탈락. 요거 역수의 범위 때문에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야. 알았죠? 조심해서 풀어주세요. 그럼 여기 밑에 164번은 훨씬 쉬울 겁니다. 역수가 없거든. 역수 들어간 게 오히려 더 어렵고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올 것이 왔다. 뭐 해야지? 활용해야 되겠다. 그치? 자, 두 문제를 풀어봅니다. 167번과 172번이요. 응? 요 두 문제 풀어보세요. 172번을 풀어주고 싶었지 167번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는 아닙니다. 167번은 내가 함수의 극한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어제도 했던 얘기, 수열의 극한 하면서도. 그지? 1학년 때부터 원래 잔소리를 열심히 들어오던 그거, 뭐 극한의 활용 문제. 그렇지. 일단 식을 무조건 쓰는 연습을 제발 부탁이니까 해야 되는 게 1번. 그래서 뭔가라도 끄적끄적 대봐야 돼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래프, 그림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틀려도 질문을 할 수는 있어. 그치? 틀려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질문을 받은 뒤에, 내가 설명을 들은 뒤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볼 때도 집에 가서 꼭 한번 스스로 식을 세워봐야 된다는 거. 지금은 결국 AN에 대한 리미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죠? 그럼 AN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고, AN을 구하러 가봤더니 뭐야? OAN, BN의 넓이더라. 그럼 너희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야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맞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요? 밑변과 높이로 가면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높이는 결국 AN 또는 BN의 무슨 좌표를? Y좌표를.
그리고 밑변은 둘이 무슨 좌표를? X좌표를 모두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Y좌표가 주어졌니? X좌표가 주어졌니? Y좌표가 주어졌죠? 요 놈의 좌표가. 그래서 높이는 뭐가 되고? N이고 여기서 또 조심할 거 하나. 높이는 항상 양수입니다. 지금 현재 Y좌표가 양수니까 상관이 없지만 Y좌표가 음수가 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높이 표현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러 가자? X좌표 구하러 가보자. 그럼 뭐야? 결국 이 점은 무슨 좌표? X좌표가 필요합니다. 함수 알고 Y좌표 알면은 뭐 하면 되지? X좌표 구하러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X는 뭐예요? 2n승.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면 뭐야? 3의 n 플러스 1승. 됐죠? 둘이 뺀 게 바로 밑변이 되겠네요.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승.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뭐야? 우리 아까 했던 등비수열의 극한의 가장 기초 문제가 되잖아. 알았죠? 연산이 어려운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넓이를 구하는 그거를 너희들이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자, 169번, 172번 쪽으로 가볼 건데, 자, 거기 들어봐, 얘들아. 자, 원래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지? 알았지? 자, 갑니다. 원래 이 문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9번이 베이스가 되는데, 그거를 알고 172문을 풀어보는 거야, 원래는. 자, 뭐예요? 만약에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있다. 이거 172번이랑 똑같냐? 여기에서 결국 우리한테 뭐 해주세요? n에다가 1, 2, 3, 4 넣는 거 맞습니다. 너희들의 풀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 문제에 앞으로의 풀이가 나오면 안 되지. 1 넣어보자.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에다가 a1. a1에다가 뭐 해서 2분의 1배 해서 1을 더해줍니다. a3를 구하기 위해서도 뭐 해줘요? 이렇게 갑니다.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갑니다. 점점점. 자, 마찬가지로 수열은 뭐다? 함수랑 동일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fx는 2분의 1 x 플러스 1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함수에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처음 x 자리에 뭘 넣어서 a1을 넣어서 2배 해가지고 1 넣어서 뭐가 나와요? a2가 나와요. 맞죠? 이렇게 쓰지 말고 나는 일단은 요렇게 쓸게요. 네? 그 다음에 a3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또 f라는 수열에다가 뭐예요? a2라는 거를 넣어서 구해요. 한 번 더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f에 a3를 넣어서 구해요. 쭉쭉쭉쭉.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다? y좌표로 나온 놈을 다시 한번 x좌표, y좌표로 나온 놈을 다시 한번 x좌표로, y좌표를 x좌표랑 같도록 동일하게 만드는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야? y는 x지. 그래서 결국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y는 x와 y는 fx 또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뭐 하러 가는 거다? 교점으로 찾으러 가는 거다. 다시 한번 그래프로 설명을 해볼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2x가 아니라 2분의 1x. 그 다음에 y는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첫째 항을 지금 나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양쪽으로 다 출발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 뭐 저 멀리 어떤 뭐 n이 1, a1이 있다고 치자. 넣었다. 뭐 나와? 얘 나온다, 그렇지? 그놈을 다시 한번 x좌표로 사용해야 됩니다. 요 y좌표를 x좌표로 돌리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네요. a2를 넣어봅시다. 얘가 나옵니다. 그놈이 다시 한번 x좌표로 넣어줍니다. 나와서 다시 한번 x좌표로, 나와서 다시 한번 x좌표로, 나와서 다시 한번 x좌표로, 나와서 다시 한번 x좌표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다가가? 교점 향해 다가가요. a1이 이쪽에 있었으면 뭐 달라지나? 이쪽에 있었으면 뭐가 달라지나? 넣어줍니다. 나와요. x좌표로 가자. 나온 놈을 다시 한번 y좌표 넣습니다. 다시 한번 x좌표 돌리자. 넣어요. 다시 한번 x좌표 돌리자. 나와요. 다시 한번 x좌표 돌리자. 넣어요. 다시 한번 x좌표 돌리자. 넣어요. x좌표 돌리자. 쭉쭉쭉쭉. 결국 궁극적으로 얘를 향해 다가갑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a1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어디로 간다? y는 xy 교점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169번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원래는 접근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근데 172번을 바로 풀라고 해도 풀 수는 있습니다. 왜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죠. 뭐요? y는 an의 값을 구하라고요? 존재하니까 물어보겠죠. 맞죠? 존재하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저 점화식에다가 뭐예요? 양변의 리미트를 붙여줍니다. 맞니? 양변의 리미트를 붙여주면 좌변은 리미트 am 플러스 1. 우변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an의 플러스 3. 거기에서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am 플러스 1 따로 뽑아내고요. 얘는 뭐예요? 2분의 1에다가 리미트에다가 an에다가 플러스 3은 따로. 근데 여기서 요 놈이 결국 뭐다? 같은 값으로 갈 거야.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에 알파에 플러스 3으로 해서 넘어가고 해서 알파는 얼마 나와? 6 나오더냐?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입니다로 나와요. 요렇게 이제 풀게 되긴 하겠지. 맞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수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원으로 가면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단원 안에서 뭐 나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코시 슈바르츠가 왜 나와? 그거는 절대부등식이고요. 피보나치 수열 말하니 혹시? 수열의 뭐야 이거? 귀납적 정의. 그쪽으로 가보면은 결국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뭐 해주세요? 첫째 항을 알고요.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즉 점화식을 알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때 그 점화식 중에 기본적인 점화식, 등차 등배를 나타내는 점화식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하나는 D를 더하는 거, 하나는 R을 곱하는 거. 하나는 등차 중앙 이용하는 거, 하나는 등비 중앙 이용하는 거. 그렇게 기본적인 점화식이 총 4가지가 등장하고요. 혹시 조화수열을 배우는 사람들은 조화수열에 대한 조화 중항을 이용하는 점화식도 하나 등장하는데 그거는 교육까지 없는 거라서 패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점화식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점화식으로 가보면 교육과정에 옛날에는 4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2개만 남겨놨어요. 첫 번째, an 플러스 1 구하기 위해서 an에다가 fn을 더하세요. 이거 무슨 수열? 개차 수열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친절하니까 다 알려줄게.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뭐로 가요? 시그마 개차 수열들의 합으로 가요. 물론 그 개차 수열들을 하나 적게 더해야지. 기억나? 이걸 공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n에다가 1, 2, 3, 4 넣어서 좌변 우변 더해버릴 수도 있다. 더해주면은 안 나와. 더해주면은 A2는 A1 더하기 FN, F1. A3는 A2 더하기 F2.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n에다가 뭐 넣어요? n-1을 넣어요. 그럼 좌변은요? an이 나오고 우변은요? an-1 더하기 fn-1. 그래서 양변을 뭐 합니다? 싸그리 더해줍니다. 그럼 좌변 우변을 보면 A2, A2, A3, A3 사라지면서 좌변은 AN만 남아. 우변은 첫째 항 더하기 F1, 2, 3 이게 나와요. 알았죠? 이게 원래 교과서의 풀인데 보통 개차 수열이라는 걸 등차 수열할 때 설명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또는 시그마 할 때 많이들 하십니다. 개차 수열 명칭은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개차 수열을 이용한 일반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외웁니다. 이렇게. 이게 너희들이 이해가 되고 나면은 사실 두 번째 점화식도 풀 수 있어요. 뭐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곱하기 fn 꼴. 그때 요 녀석 상수였다면 이게 공비지 이름이. 근데 바뀌네 n에 따라. 그럼 뭐야? 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뭐예요? 첫째 항에다가 등비수열을 어떻게 해? R 곱해 가잖아. 몇 번? 한 번 적게. n-1번. 근데 이번에는 f1, 2, 3, 4를 곱하면 돼. 그래서 f1, 2, 3, 4를 곱해요. 그래서 보통 얘가 분수로 나오죠. n-1분의 n 이런 식으로 약분되게. 어디까지? n-1까지. 이게 이제 일반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풀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개 점화식 수원에서 등장하는 녀석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것까지는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내신용에서 주로 한 5번째 항 구해볼래? 라는 식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Q야. 기억나요? 혹시 배운 사람들 있을 텐데. 보통은 A5 물어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또 주어진 식에다가 1 넣어서 A2 구하고, 2 넣어서 A3 구하고, 3 넣어서 A4 구하고, 4 넣어서 A5 구하면 끝나. 답이야. 그런데 이제 마플 시너지 같은 걸로 수원을 공부해본 사람, 요 옆에 거 좀 지워도 되지? 마플 시너지 같은 거로 공부해본 사람들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녀석들을 일반항 구하기를 알려는 줍니다. 그게 더 빠르거든. 그래서 굳이 한번 옆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때의 풀이를 기억을 해봐. 배운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요 꼴의 점화식 어떻게 일반항을 구하러 가나요? 처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러 갑니다? 형태 변형부터 하러 갑니다. 이거 또 지운다? 형태 변형부터 하러 갑니다. 이거 좀 위로 올리자. 얘를 어떻게 형태를 변형해야 풀 수 있어요? 배운 사람 없나?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 곱하기 am 마이너스 알파 꼴로 바꿔요. 왜요?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하다. 왜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치환을 하거든. 두자, 누구를 am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을 통째로 bn이라는 항으로 바꿔버릴 거야.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좌변은 bn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p 곱하기 bn이 되거든. 어머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bn 마이너스 bn이라는 수열은 뭐가 됩니다? b1 곱하기 p의 n 마이너스 1 쓰게 됩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식이 없다. 됐죠? 그런데 bn 대신에 이제 원래 거 뭐 써야 돼? am 마이너스 알파. b1 대신에 원래 거 b1 대신에 원래 거 a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결론 an이 뭐다? a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의 n 마이너스 1승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갈 거거든. 자, 그 뒤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왜? 어차피 교육과정은 사라졌고 이제는 어차피 미적분이거든.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그때 알파를 빨리 찾고 바꾸자라고 하거든. 그때 알파를 빨리 찾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n 대신에 알파를 써봐. am 플러스 1 대신에 알파를 써봐. 그래서 알파는 p알파 플러스 q를 만족하는 알파를 찾아서 대입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왜 그래? 그때 그 알파 찾기가 바로 저 극한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영문도 모르는 채 일단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알파 한번 해봐. 똑같지? 알파 한번 더 해봐. 똑같지?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넘어가거든. 교육과정이 없는 과정이라는. 그게 이제 저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어쨌든 이런 수열 풀이 한번 가볍게 들어본 적은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꼭 기억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설명한 건 아닙니다. 얘는 교육과정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못 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대비할 때 못 풀었을 수도 있어. 익혀봐야 한 5번째, 6번째 항을 구하는 건데 굳이 일반항 구하는데 이유가 없거든, 동우가. 그치? 그렇지. 그냥 넣는 게 더 빠르거든. 아무튼 알겠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파 이용해서요. 얘는 아, 목 아파. 다른 것들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것 같다. 요거 내용하고 오늘 마치자. 자, 뭐 하러 갈 거냐면 어제 얘기했던 거. 뭐요? 어제 얘기했던 거. 뭐요? 최근 이제 끝. 여기서 숙제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만 찡찡 대세요.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진도 조절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하루에 풀어야 되는 양이 하루에 50문제, 100문제씩은 풀어야지. 이과잖아. 이과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말해 뭐해. 그지 않아? 너희들이 최소한의 공부량이 50문제, 100문제를 풀러가야지. 그럼 내가 숙제로 만약에 일주일에 70문제 내줬다. 그럼 하루에 몇 문제? 뭐 한 15문제만 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교재가 2권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루에 한 4, 50문제는 매일마다 풀어야지. 이과잖아. 그러려고 이과 왔잖아. 수학 안 하려고 이과 왔니? 알았죠? 그래서 내가 전에 2학년 때 한번 마지막으로 방학특강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있는 것 같은데 뭐요? 이과 고3은요 내가 좀 지랄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수업하지만 조만간 내가 승질을 엄청나게 낼 거야. 오케이? 그러려고 이과 왔냐?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어제도 좀 지랄할까 하다가 좀 참았는데 첫날이고 하니까 너희들 이과를 왔으면은 수학이라는 과목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알았어? 하루에 풀어야 되는 양의 4, 50문제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요. 알았죠? 많은 문제집 풀어보고 많이 접해봐야 돼. 형태 변형 엄청 많이 하고 하니까. 알았지? 자, 어쨌든 Bn 아니야. 말은 안 할게. 너희들 풀어봐. 1대 수렴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두 번째. 답 좀 미리미리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옆 친구한테 방해됩니다. 두 번째. AN이 양수고요. AN 분의 AN 플러스 1. 아씨. 1대 세 번째. 셋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방학 때. 1대 여기까지만 풀어보세요. 너희들이 일반항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등호가 등장을 한다.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라고 기억을 합시다. 다시 뭐라고요? 샌드위치 정리. 아니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가 등장할 때 무한대래 부등호가 등장을 할 때 그때 문제는 거의 99% 샌드위치 정리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쉬워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참거짓에서 자주 나오네요. 어제 본 거랑 좀 비슷하죠. 참여의 것이에요. 가나 참여의 것이야? 거짓입니다. 굉장히 참으로 보이는 거짓입니다. 어제 것 때문에 더 너희들은 지금 참이라는 생각 들 거야. 왜? 어제 우리 뭐 했거든? AN과 BN이 수렴할 때 리미트 AN-BN 또는 BN-N이 AN이 0이라면 둘이 극한은 뭐하다? 동일하다. 수렴할 때란 말이 없기 때문에 틀렸어. 뭔 말인지 알겠어? 수렴한다면 AN과 BN의 극한이 같아요. 그럼 리미트 붙여주고 리미트 붙여주고 리미트 붙여주면은 리미트 AN 똑같지 리미트 BN이랑. 그럼 얘도 당연히 거기로 가겠지. 그 값으로 수렴하겠지.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면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가 맞을 거야. 근데 그건 AN, BN이 뭐 할 때? 수렴할 때에 대한네요. 그럼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AN과 B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뭐를 들어주면 돼? 발레를 들어주면 되는데 발레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맞죠? 제일 쉬운 예시는 뭐 있어? 진동하면 돼. 근데 그러면은 CN을 찾기가 사실 힘들어. CN을 찾기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발레 뭐 있어요? AN, BN, CN 순서로 쓸게. 루트 n 플러스 2, 루트 n 플러스 1. 일단 수렴 안 하는 수열로 잡은 거야. 알았죠? 그때 얘네 마이너스를 리미트 구해봐. 0 나옵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샌드위치 정리,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는 생각 드니? 자, 근데 샌드위치 정리인데 문제는 뭐다? 부등호가 어디?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부등호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고 거기 가운데 거를 AN만 남겨야 돼.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가운데 놈을 AN만 남겨야 되는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왼쪽에 부등호가 없는 거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부터 해결하자. 왼쪽에 부등호 뭘로 만들면 돼? 얘로 만들면 되죠. 양수분의 양수는 항상 양수입니다. 얘도 뭐예요?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AN만 남길 거야. 역수래. 분수의 형태가 힌트죠. n에다 1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두 번째, 2 넣어주세요. 뭐 나와요? 쫑쫑쫑쫑 n-1을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이거 방학 때 했을 텐데 안 했나?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곱해요. 곱해주시면 좌변은 뭐 나와요? 가운데는 뭐 나와요? 우변에는 뭐 나와요? 맞지? 그래서 AN의 범위를 구합시다. 리미트를 붙여볼까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겠네요? 이거야. 알았음? 그러면 참여 것이야. 거짓입니다. 되게 이것도 뭐처럼 보이는? 참으로 보이는 거짓입니다. 동우가 세 번째 불렀다. 자, 되게 참으로 보이는 거짓입니다. 근데 중략해도 되겠어? 여기서 풀었으니까 결국 AN의 범위는 뭐가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리미트를 붙여봐야 샌드위치 정리 성립해요, 안 해요? 그래서 쟤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짓인 복입니다. 좀 조심하세요. 알았죠? 얘는 몰라.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 리미트 AN은 수렴한다. 참여 것이야. 뭐? 왜? 연결 사이에서 수렴하니 진동할 수도 있잖아. 0.1과 0.9를 진동할 수도 있잖아. 이것만 보면. 뭐 때문에? 그렇지. 얘 때문에. AN 플러스 1은 반드시 양수니까 양변에 AN을 곱해주면 갈수록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 말대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계속해서 작아지래. 그럼 계속해서 작아지고 작아지다 보면 0으로 갈지는 몰라. 2분의 1에서 멈출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작아지라고 했기 때문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진동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수렴. 끝.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너희들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 원래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드려봐. 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다. 작년이 아니라 한 3년, 2년 전쯤. 그때 신유형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요즘도 계속 나오는 녀석인데, 이런 녀석이 있을 거야. 잘 봐. 여기 정삼각형 ABC가 있어. 뭐 화면의 길이는 1로 줄게. 수능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일단 첫 시작은 BC의 정중점, 중앙에 있는 점을 P1으로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AB와 평행하게 AC를 향해서, BC와 평행하게 AB를 향해서, 그리고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P2라고 잡아요. 그리고 P2에서 P3를 갈 때도 또 AB와 평행하고 BC와 평행하고 수선의 발을 내려요. P3라 잡을 거야.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 진행할 때 PN과 B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한다. 리미트 AN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알았죠? 이런 문제가 등장해요. 이게 어느 유형에 있냐면 원래는 유형 12번에 있어야 돼요. 마플이 없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런 문제 어떤 유형 앞 과목에 있는 수원 또는 수투에 있는 어떤 유형과 관련된 거야?
아, 그 활용은 모든 단원이고. 뭐? 피타고라스. 수열의 극한. 앞 과목에서 수원과 관련된 거고요. 잘 기억하세요. 똑같은 일을 뭐 하고 있어요? 반복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상식으로 알아둬라. 수원에서 했었다. 어떻게든 점화식을 만들러 가세요. 어떻게든.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를 찾으란 얘기야. 그 말은 P1 궁금 안 궁금? P2 궁금해 안 궁금해? P3 궁금해 안 궁금해? 그냥 PN과 PN 플러스 1관계만 필요한 거야. 알았니? 그러면 어떻게 푸는데요? 여기에 임의로 쾅 찍어. PN. 선분, 선분, 선분 찍어. PN 플러스 1. 그럼 너희들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만 찾아가시면 돼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럼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삼각형 정삼각형이지. 여기 정삼각형의 절반이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무슨 관계 있겠네? 절반 2배. 얘가 뭐네? 1-AN이지. 그놈의 절반이 AN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 AN의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무슨 꼴? PAN 플러스 B꼴. PN 플러스 Q꼴. 리미트 붙여주면 알파 넘어가면 답은 3분의 1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풀어주는 거야.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한다. 그럼 뭐 해주세요? 반드시 점화식을 찾아주세요. 첫째 항 궁금하지 않고요. 둘째 항 궁금하지 않고요. 셋째 항 궁금하지 않고요.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만 어떻게든 찾으란 문제고 수원 때 너희들을 괴롭혔던 문제. 뭐? 소금물 문제. 그게 제일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소금물을 계속 뭐 물을 버리고 물을 넣는다. 물을 버리고 또 뭘 넣는다. 물을 버리고 또 뭘 넣는다. 계속 반복 진행한다. 결국 그때 당시는 10번 반복 진행했을 때의 물의 농도는 이거였다면 지금은 계속 반복 진행한다면 농도는 얼마에 가까워지는가로 문제 바뀌어 있겠지. 결국 문제는 어디 갔어? 얘야. 알았죠? 그런 문제까지 넘어갈 겁니다. 이제. 알았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단원까지 자, 첫 주라서 숙제풀이가 없다 보니 진도가 많이 나간 겁니다. 알았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줄어들 거고 또 천천히 해야 되는 내용들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 방학 때 하지 않았던 것들 계속 보여주면서 진행할 거고 방학 때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뭐 서술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계속 알려주면서 수업 진행할 거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우리 첫 주니까 딱 첫 주만 바빠져 보자. 알았지? 알았죠?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